안녕하세요. 마음 사연 이야기 여러분 반가워요. 저는 올해 73세가 된 박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하고도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제가 70세라는 늦은 나이에 비로소 시작하게 된 새로운 취미, 서예가 어떻게 제 인생에 잊고 있었던 제 이막을 활짝 열어주었는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나? 벌써 70이 훌쩍 넘었는데 지금 와서 뭘 새로 배우겠다고? 저도 그랬거든요. 돌이켜보면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늘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고단한 생계를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왔을 뿐 정작 제 자신을 위한 온전한 시간이 없었고 제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할 여유는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다 키워놓은 아이들은 이제 각자의 삶에 몰두하고 살아가는데 문득 쓸쓸하게 거울을 보니 그 안에는 낯선 할머니 한 분이 초라하게 서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나인가? 싶을 정도로 제 스스로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이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 내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이름표들 뒤에 제 진짜 모습, 박영이라는 본래의 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슬퍼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신다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서예교실에 가서 서예붓을 잡고 1년에 한 번 열리는 작은 전시회에 저희 작품을 당당히 걸어 보이기도 하고요. 서예를 통해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전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가는 여행도 다니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즐겁고 행복해졌거든요. 이 모든 변화가 저를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들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실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볼까? 박영희 할머니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그 작은 호기심과 용기, 바로 그 마음이야말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가장 강력하고 소중한 첫 번째 열쇠랍니다. 여러분도 이 열쇠를 잡을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제일 막 공허했던 일상과 잿빛으로 물든 마음으로 맞이한 70세. 생일을 맞던 날을 지금도 생생히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해요. 사랑하는 아이들이 제 주름진 손을 잡고 조촐하지만 정성껏 생일상을 차려줬는데 촛불을 끄고 나니 갑자기 제 마음이 한없이 허전하고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과연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남은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의미 있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마치 깊은 심연에서부터 울려 퍼지듯 제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 질문은 마치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저를 하염없이 끌어당기는 듯한 무거운 느낌을 주었죠. 그때까지의 제 일상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조롭고 예측 가능했어요. 아침 6시에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스트레칭 대신 운동 삼아 동네 한 바퀴를 힘없이 돌고 동네 시장에서 그날 먹을 재료를 사고 집에 돌아와 집안을 정리하고 남은 시간에는 그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하염없이 보다가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죠. 매일매일이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흘러갔고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데도 뭘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었죠. 마치 제 삶이 투명한 물처럼 흐릿하게 존재만 하는 것 같아 답답했어요.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면 세상은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만 멈춰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끔 다 큰 아이들이 제게 안부 전화를 걸어와 엄마, 요즘 뭐 하세요?
별일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제게는 그 질문에 대한 마땅한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뭐 하고 있지? 특별히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아이들도 엄마 건강하게만 지내시면 돼요라고 말하지만 그 말 속에서 특별히 할 일 없으시겠지만 그냥 편안하게 지내세요라는 뜻이 느껴져서 은근히 서운하고 서글펐어요. 마치 제 존재의 가치가 점점 더 줄어드는 듯한 기분이었죠.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느낌이 저를 감쌌습니다. 이웃들과 만나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대화 주제가 늘 비슷했어요. 늘어나는 건강 염려와 건강을 지키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 자식 자랑 치솟는 물가 이야기. 물론 그런 이야기들도 살면서 서로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뭔가 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갈증이 저를 괴롭혔어요. 요즘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라든지 이번 주말에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어. 나랑 같이 가볼래? 라든지 하는 생동감이 있는 이야기 말이에요. 하지만 제게는 그런 이야깃거리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생동감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제 삶은 마치 마른 나무집처럼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낼 뿐 메마른 들풀과 같이 살아만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견디기 힘들고 우울했던 건 겨울철이었어요. 해는 일찍 지고 날씨는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추워서 밖에 나가는 것조차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집에서 혼자 TV만 하염없이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하고 제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창밖의 풍경도 잿빛으로 변하고 제 마음도 그 풍경을 따라 점점 더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 뉴스는 온통 안 좋은 소식들 뿐이고 드라마는 젊은 사람들 위주의 이야기라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시간을 보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마치 제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투명한 존재처럼 느껴졌죠. 온몸의 활기가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치던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동시에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벽에 붙어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안내문이었어요. 저의 수채화, 요리교실, 독서 모임, 컴퓨터 교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색색의 포스터로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이제 와서 뭘 한다고? 다 부질없는 일이지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지난 70년간 익숙해진 삶의 방식,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를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듯 했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작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볼까? 저 중에 혹시 내가 재미있게 할 만한 게 있을까? 딱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가서 구경이라도 해볼까? 그 작은 호기심, 마치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아주 작은 불씨 같은 호기심이 저의 잿빛 같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시작점이 되었답니다. 그 순간 제 삶에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고 그 틈으로 새로운 빛이 스며드는 듯했어요. 저의 용기를 낸 첫걸음 그리고 삶의 활력 사실 처음에는 망설임이 정말 많았어요. 너무나도 많아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나 같은 늙은 할머니가 쭈글쭈글한 얼굴로 가서 혹시나 민폐 끼치는 건 아닐까? 거기 가면 젊고 활기찬 사람들만 가득해서 내가 어색하게 동떨어져 있으면 어떡하지? 혼자 겉돌면 민망할 텐데 이 느린 손이 떨려서 붓을 제대로 잡기는 할까? 행여나 글자를 엉망으로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온갖 걱정들이 마치 머릿속을 맴도는 먹구름처럼 저를 짓눌렀어요. 용기보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훨씬 컸던 게 사실이에요.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죠.
하지만 그때 제게 손을 내밀어 준 고마운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웃에 사는 순자 언니였어요. 순자 언니는 저보다 2살 위였지만 언제나 활기차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순자 언니가 제게 말했어요. 영희야, 나 서예 배우러 간다. 너도 심심한데 같이 갈래? 혼자 가면 재미없잖아. 그 말에 저는 글쎄, 내가 할 수 있을까? 잘할 자신도 없는데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래 한번 해보자. 순자 언니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데 뭐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났어요. 혼자서는 결코 엄두도 못 냈을 일인데 함께 갈 동반자가 있으니까 그 순간 작은 용기가 제 안에 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제 안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듯했죠. 그렇게 순자 언니를 따라 문화센터의 첫 방문은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어요. 첫 수업날 문화센터 건물에 들어서는데 가슴이 정말 너무나도 두근두근했어요. 마치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아이처럼 설레면서도 긴장됐죠? 혹시나 잘못하면, 어쩌나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앞섰고요. 저의 교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니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이미 자기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50대부터 80대까지 심지어 저보다 더 연세가 많아 보이는 할머니도 열정적으로 붓을 잡고 계셨어요. 아, 나만 이렇게 나이 든 게 아니었구나. 나만 외톨이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을 조금 놓이면서 안심이 됐어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정말 많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선생님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하고 온화하며 친절한 분이셨어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죠.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서예는 단순히 글씨를 쓰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예술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깊이와 연륜이 고스란히 붓끝에 묻어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치 얼어붙었던 제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살아온 7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서예를 배우는데 큰 장점과 자산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마치 번개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제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시간에는 붙잡는 법부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배웠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자세로 붓을 잡으니 손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고, 먹물을 붓에 적당히 묻히는 것도 서툴러서 너무 많이 묻히거나 너무 적게 묻히곤 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서두를 필요 전혀 없어요. 서예는 인내심과 끈기를 기르는 예술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다른 수강생분들도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조금만 연습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모두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긴장과 불안감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그날 처음 제 붓으로 써본 글자는 가장 간단하다고 알려진 이해였어요. 단 한 획으로 이루어진 글자라 쉽게 생각했지만 막상 붓으로 써보니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한 획을 긋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삐뚤빼뚤하고 획의 두께도 일정하지 않고 모양이 영 엉망이었죠. 누가 봐도 초보자의 글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기분은 너무나도 좋았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해보는 일이라는 게 너무나도 신기했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는 그 느낌 자체가 저에게 더할 나위 없는 활력과 기쁨을 주었어요.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열정과 호기심이 다시 깨어나 활발하게 움직이는 듯했죠.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더 환하고 생기 있어 보이는 걸 발견했어요.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만족스러운 미소가 살짝 걸려 있었고요. 오늘 뭔가 특별하고 소중한 일을 해냈구나. 그것도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일을 해냈구나 하는 느낌들이 뿌듯하고 충만한 만족감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일기장을 꺼내어 일기를 써봤어요. 글자 한자 한자를 정성스럽게 눌렀었죠.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드디어 떨리는 가운데 서예를 시작했다. 붓을 잡은 손은 무척 떨렸지만 그 어떤 때보다 내 마음은 설레고 기뻤다. 벌써 다음 주 수업이 기대된다.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글자를 쓸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격려해준 덕에 다음 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었다. 벌써 다음 주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나도 길게 느껴져서 집에서도 틈틈이 연습해보고 아직 어설프지만 내 인생의 시작이 그러했듯이 점점 서예 실력도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의 도전을 쌓아야겠다 하며 스스로 기분 좋은 다짐을 해본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설레는 마음을 안고 동네 문구점에 가서 서예 연습장과 새붓 그리고 먹물을 직접 샀어요. 문구점 사장님이 제가 서예 도구를 사는 것을 보고 할머님, 서예 하시려고요? 요즘 서예 배우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어요. 라고 친근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이제 막 시작했어요. 아직은 많이 서툴지만요. 하고 대답을 했는데 그 순간 제가 마치 뭔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기분이었어요. 아, 나는 이제 서예를 배우는 할머니구나라는 새로운 모습, 새로운 역할이 제게 생긴 거죠. 그 말 한마디가 저를 한없이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만들었죠. 사실 처음 몇 주는 정말이지 힘들었어요. 붓을 오래 잡고 있자니 손목이 쑤시고 아팠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글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예쁘게 안 써지고 다른 수강생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능숙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서 괜히 위축되고 풀이 죽기도 했어요. 내가 너무 무리한 건가?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시작한다고 괜히 까불었나? 하는 후회와 자책 섞인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작은 용기를 불어넣으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희 서예 선생님이 제게 이런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서예는 결코 남과 비교하는 예술이 아닙니다. 옆 사람의 글씨와 비교하며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을 가다듬고 한자 한자 집중하는 마음의 연습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단 한 획이라도 더 나아졌다면, 아니, 그저 붓을 잡고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은 충분히 훌륭한 발전입니다. 그리고 서예는 단순히 글씨를 잘 쓰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찾아가는 숭고한 과정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마치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오직 저 자신이 성장하고 다듬어지는 마음의 수양이라는 공부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꾸준한 과정 속에서 제가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죠. 그날부터 저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비교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제 붓끝과 제 글씨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한 획 한 획에 제 마음을 담아내려 노력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신기하게도 제 글씨는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예를 하는 동안만큼은 다른 어떤 생각도 나지 않고 오롯이 붓과목 종이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제 마음이 한없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예는 저에게 단순한 취미를 넘어 마음의 수련이자 명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붓을 잡는 순간이 기다려졌고 먹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했던 글씨들이 이제는 제법 모양을 갖춰가고 한 글자 한 글자에 제 마음이 담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떤 날은 글씨가 잘 써지지 않아서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 또한 저의 미숙함을 받아들이고 더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서예를 통해 인내심과 겸손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서예는 제 삶의 일부분이 되었고 저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도 계속 미뤄왔던 취미나 하고 싶은 일들을 두려워하거나 고민하기보다 저와 같이 이웃집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함께 문화센터에 가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알아보시고 등록해서 남과 비교하거나 내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수양을 하고 자신을 성장하는 길이다 생각하고 시작하세요. 하루가 이틀이 기분 좋게 달라지는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의 평범한 일상의 작은 특별함을 담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70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해요. 황금 노년기를 맞이하는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